네, 이번 시간부터는 자동차 공학 심화 과정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 자동차 공학 심화 과정은 저희 특별한 책은 교재는 만들지 않았고요. 저희 기사책 있죠. 기사책에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도 해서 여기 같은 페이지하고 내용들만 좀 적어서 한번 설명보다는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대략 진행은 한 4주 정도가 될 겁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심화 과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 시간에는 바로 요거 들어가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 연습장 꺼내시면은 오늘은 이번에 1교시하고 2교시에는 뭘 할 거냐면은 그림 그리면서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나라는 걸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약간 좀 그런 규칙 같은 걸 좀 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쉽게 크랭크 축이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나왔어요. 그럼 크랭크 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면 돼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고, 요게 위상각은 또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재질은 어떤 게 돼 있고, 그걸 하다가 이제 만약에 크랭크 축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라고 하면 그 다음 부품을 넘어가도 돼요. 뭐 캠축, 커넥팅 로드도 또 할 게 많죠. 이 단면 잘랐을 때 이 단면은 어떻게 돼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요게 핀의 고정 방법은 또 뭐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피스톤 딱 넘어가서 피스톤의 또 역할은 또 뭐고 이게 쭉 가죠. 하다가 혹시라도 하다가 내가 너무 생각이 안 나 이 주변에, 그러면은 되게 생뚱맞게 타이어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번 시간하고 아마 다음 시간 2시간 정도, 한 2-3시간 정도를 할 것 같은데, 요걸 하면서 내가 저거를 맞춰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저기를 알고 있나? 쟤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갈 수 있나를 먼저 볼 거고요. 하면서 만약에 피스톤 딱 나오잖아요. 만약에 피스톤의 종류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만약에 스플릿 피스톤 딱 하나, 나머지는 다 물음표 쳐놔요. 할 적에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이거 하실 때도 뭐 특별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 물음표 쳐놓으면 돼요. 그래놓고 다른 걸로 파트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다 혹시 생각나잖아요. 안 지워졌으면 다시 와서 쓰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책을 보면서 나중에 찾아보면 좀 되시겠죠.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되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엔진부터 할까?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엔진 한 2시간 정도 하고 끝냈거든요. 뭐 이게 4시간 재밌다라고 하면 뭐 4시간 풀로 다 풀어나가도 되고요. 하면서 작년에 처음에 그 그리는 거를 이렇게 각자들 다 그리셨어요. 하면서 그리시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또 그려보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는 뭐 따로 외우시게 해야 되는데, 구조를 다 파악이 되면은 문제 풀거나 나중에 문제 풀거나 생각이 안 났을 때 이렇게 그려가면서 내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거 다 말하면 네, 아는 것부터 그냥 천천히 하나씩. 근데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겠죠. 난 말 그대로 피스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일 펌프 갔다가 또 피스톤 링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 부품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아 저게 있었지라고 하면은 그 부분 물음표예요. 나한테는 물음표예요. 내가 몰랐으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봤을 적에 아, 내 이 부분을 몰랐었구나 라는 걸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역할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진이다 그러면 엔진이 구성되는 부분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어느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으세요? 엔진 어느 딱 부품 하나만 그려보세요. 생각은. 피스톤이요? 네, 피스톤부터 할게요.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피스톤을 하나 그렸습니다. 피스톤 그리면 그 다음에 압축링이요. 그렇죠? 압축링을 그립니다. 오일링, 압축링도 있고 오일링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피스톤의 종류, 네, 스플릿, 오프셋, 슬리퍼, 캐면마, 임바, 그 다음에 네, 임바스터를 썼으니까 임바 나왔고, 그 다음에 그쵸, 솔리드까지 해서
요거 할 적에 그 다 그리시면 힘드실 거예요. 나 이거 그 텍스트 다 쓰면 힘드실 거예요. 대략해서 뭐 내가 몇 개를 썼잖아요. 그 6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1, 2, 3, 4, 5 해놓고 모르겠으면은 물음표 이렇게 식으로 해놔요. 왜냐면은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봤을 때 얘네는 내가 알고 있던 거야. 요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네. 종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중요한 오프셋, 오프셋. 추가. 아, 그거 다 적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적기 시작하면 오늘 못 나가요. 네. 우선 요렇게 간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림 그린다라고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드실 거라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모르시는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건 뭐지라고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 우선은 요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류별로의 특징. 고소. 네? 고속에 관련된. 고소. 뭐죠? 슬리퍼. 밑에 스커트. 그쵸? 스커트 분을 짜낸 거. 그리고요. 이제 치갑을 이제 경감시켜서 이제 오프셋. 그쵸? 치갑을 없애는 게 오프셋. 그리고 그다음에 위에 내려오는 열을 막아주는 거 스플릿. 스플릿. 그리고 솔리드가 뭐였지? 솔리드는 그냥 그냥 일반 기본 원통으로 생긴 거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버스트롯은 팽창하는 걸 그쵸? 팽창하는 걸 막아주죠. 이 팽창을 왜 어떻게 막아줄까요? 안에 인버스트롯 그렇죠. 안에 인바제를 집어넣어서 얘를 팽창을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피스톤 링의 종류. 1, 2번에 압축링. 그렇죠. 1, 2번에 압축링하고 3번이 오일링에 들어가죠. 보통은 뭐 압축링의 종류 두 가지. 네. 종류. 모르면은 두 개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뭐죠? 이게 앞쪽이 얇은 거랑 그렇죠. 앞쪽이 뒤쪽이 굵은 거랑. 펜십.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펜십링이랑 안에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동심링하고 편심링 돼 있는 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죠? 지금 방향을 안 보고 아니, 조립 말고 만드는 방법. 만드는 거. 원심링 같은 경우는 네. 그 주문에다가 원심력을 한 다음에 일자로 그렇죠. 원심 주조법으로 만드는 거죠. 원심 주조 만들고 가운데 자르는 거죠. 그냥 장착을 할 때 절개구 방향? 그 쓸었을 때 네. 절개구 방향 그 네. 동일하게 피해서 하면 좀 되고. 네. 베어링 스트러스 방향을 피해서. 그렇죠. 이게 크랭크 축 방향이나 축의 직각 방향을 피해서 120도 간격 또는 180도 간격으로 장착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 어디 부분 할까요? 그다음 스커트. 스커트부요? 피스톤 계속해요? 스커트부? 그 네. 링의 역할? 링의 역할이요? 링의 역할. 기밀. 네. 기밀. 감마. 기밀 청정. 청정이요? 윤활유. 방청. 네. 방청이요? 그 윤활유인데 비밀 감마 아닌가? 감마요? 감마? 윤활유인가? 감마. 네. 기밀을 유지하고 그쵸 열을 전달하죠. 아. 네. 열 전달하잖아요. 피스톤에서 받은 열을 피스톤 링이 실린더한테 실린더 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오일 제어. 오일 제어.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품은 어디로 갈까요? 파이팅 로드. 커넥팅 로드요? 커넥팅 로드로 커넥팅 로드로 갔습니다. 예. 커넥팅 로드랑 네, 그 피스톤이랑 장착하는 방법 세 가지. 그렇죠. 이 상상하는 방법 세 가지 뭐죠? 전 고정식 4분의 3. 4분의 3이요? 전부동식, 부동식. 4분의 3은 구동 방식이죠. 구동 계통이 있죠. 전부동, 반부동. 그죠? 전부동. 그죠? 아. 전부동, 반부동, 고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랑 그 차축 지지 방식 그 4분의 3 지지 방식 네, 그거 같이 문제 섞어서 나와요. 주로 섞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 피스톤 링에 그리고 또 커넥팅 로드 하는 역할. 커넥팅 로드 하네요. 네. 피스톤의 힘을 네. 크랭크 축으로 전달해 주죠. 그렇죠. 피스톤의 힘을 크랭크 축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받는 네. 힘 같은 경우는 네. 그 뭐지? 힘, 밴딩 뭐라고 밴딩,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간단한 건 그거예요. 압축과 인장이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굽힘이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부품은 뭘로 갈까요? 메인 네. 메인 저널 베어링. 메인 저널 베어링을 먼저. 그죠. 크랭크 축 먼저 가고 메인으로 갈게요. 크랭크 축을 하나 둘 셋 3기통만 그리죠 뭐. 3기통만. 자, 크랭크 축은 뭐죠?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고 그쵸. 어떤 거를? 피스톤 운동.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부의 혹시 명칭들 혹시 아시나요? 메인 저널 베어링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메인 저널 베어링 그쵸? 메인 저널 베어링이 되는 거죠. 얘기했던 게 아까 메인 저널 베어링 이렇게 놔둘게요. 자, 여기서 생각나시는 것도 그냥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인저널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그쵸? 스러스트 베어링은 또 어디에 들어갈까요? 참 이거 사기통 어차피 그래야겠네. 자, 스러스트 베어링은 스러스트 베어링은 축 방향일까요? 축의 직각 방향일까요? 축방향. 그죠? 축 방향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넣어주는 거죠. 양쪽에 스러스트 베어링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뭐 넣어볼까요? 플라스틱 게이지. 플라스틱 게이지요? 메인 저널 베어링 할 적에 요거는 그냥 구두로 할게요. 그 플라스틱 게이지는 플라스틱 게이지를 뭘 측정할까요? 베어링 간극. 베어링 간극. 어떻게 측정? 이렇게 플라스틱 넣은 다음에 네. 규정하려고. 그죠. 규정 토크로. 네. 규정 토크로 조이고 그걸 다시 빼서 종이에 있는 그 널쩍하게 펴진 거를 종이에 대서 몇 미리만큼의 간극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지우고. 그다음 크랭크 축에 오일 구멍이 뚫려 있어. 그죠. 크랭크 축에 오일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요게 왜 뚫려 있죠? 오일 구멍이? 그 당연히 오일 구멍은 오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좀 이상한 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크랭크 축의 힘을 네. 플라이 휠에 어느 정도 저장을 해놨다가 플라이 휠에서 네. 그 동력이 없었을 때에 네. 플라이 휠에서 동력을 공급해주고 그쵸. 그러면 이제 또 뒤쪽으로 플라이 휠을 한번 또 가야겠죠. 플라이 휠이 나왔으니까. 자, 플라이 휠이 하는 역할. 방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플라이 뭐 한다고요? 동력 행정이 없을 때는 네. 그 힘을 주고 네. 동력되는 힘을 저장했다가 네. 그쵸. 저희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가지 사행정이 있죠. 그때 폭발 행정 때는 피스톤에서 힘을 받아서 크랭크 축을 통해서 요게 그 플라이 휠을 돌려요. 그럼 그 힘이 플라이 휠에 잠깐 저장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동력 행정이 끝나고 나서는 혼자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서 플라이 휠에서 역으로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앞에 뭐가 들어가죠? 스프로킷. 스프로켓이요? 그 크랭크 쪽 풀리. 크랭크 축 풀리. 아, 크랭크 축 풀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자, 크랭크 축 풀리 하는 역할. 타이밍 벨트를 타이밍 벨트요? 그거는 위에 이제 네. 캠하고 연결될 때 타이밍 벨트가 있는 거고 크랭크 진동을 잡아주는. 그죠? 진동을 잡아주는데 정확히 크랭크 축의 비틀림에 대한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크랭크 축 풀리는 왜 있을까요? 진동 잡아주는 거 빼고. 벨트로 연결할. 그죠? 벨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벨트는 어디랑 연결돼 있을까요? 캠축이랑 캠축이요? 벨트. 그죠? 워터 펌프. 이렇게 해서 가져 뭐 이렇게도 있다라면은 발전기 어이구, 여기에 워터 펌프 그리고 발전기 알터네이터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 그게 그거 따로 있구나. 에어컨 컴프레셔 그리고 위에 이제 네 위에 캠축이요? 요건 캠축 연결 안 되죠? 그쵸, 그건 타이밍이죠. 요거가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얘는 펜벨트라고 하죠. 크랭크 쪽 풀리에 엮여 있는 건요, 펜벨트라고 하죠. 펜벨트 또는 그냥 겉벨트. 네.
그죠. 파워 스티어링이 또 들어가죠. 보통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벨트, 겉벨트 혹시 형상이나 단면을 잘랐을 적에 어떤 벨트라고 하는지 혹시?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죠. 보통은 V 벨트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루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루브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네. 이가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 있는 걸로 하죠. 그럼 왜 얘네들을 삼각형처럼 만들고 V형 형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홈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그냥 귀찮은데. 끌림 없이. 그렇죠. 미끌림 없이 하려면은 최대한 닿는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죠. 자, 대충 뼈대는 좀 조금씩 나오겠죠. 그다음 뭐 할까요? 아니면 요거 기존에 했던 거 해서 더 가셔도 돼요. CAS. CAS요? 센서는 그렇죠. 빨간색 한번 할까요? CAS. 아, CAS. 그죠. 크랭크 앵글 센스. 얘가 하는 역할은 크랭크 쪽 위치를 감추는. 크랭크 축 위치를 감시하죠. 크랭크 축 위치를 감시해서 뭘 하죠? 이슈에 전달. 신호로 전달되죠. 네, 그 전달된 신호는 이슈에서 어떤 신호를 사용하죠? 분사량 분사식이 분사량이요? 그죠. 분사시기죠. 분사시기고 분사시기를 하는 거랑 또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하면 기본 분사식이. 기분 분사식이요? 제일 중요한 거죠. 1번 TDC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얘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TDC를 찾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순서를 내가 그러니까 점화 순서를 점화 순서와 분사 순서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넘버원 센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하는 역할이 RPM도 만들죠. RPM도 하죠. CES는 네. 배전기 타입일 때에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CPS 아닌가요? CAS는 배전기 네. 정화 방식이 네. 했을 때에만 CES 사용하고 네. CPS가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CAS랑요, CPS랑 계속해서 혼용해서 계속 쓰는데요. 어차피 의미는 똑같아요.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냥 캠축, 그러니까 요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 엄밀히 따지면요, 앵글에서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포지션에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 휠의 링기어 쪽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마그네틱 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CPS라고 원래는 불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전기 쪽에 들어가면은요, CAS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나눠지고. 근데 역할은 똑같은. 네, 역할은 똑같아요. 어차피 1번 상사점 찾고요. 각각 실린더의 위치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리고 또 컬 방식. 네, 옵티컬 방식. 그렇죠. 옵티컬 방식하고 또 뭐 있죠? 아니. 옵티컬 방식이 있고요. 네. 모르 이 디지털 방식. 그렇죠. 그치. 그렇죠.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와 포토 다이오드. 맞아. 그렇죠. 요거 방금 얘기하는 거는 참 걔는 그렇게 하면은 요 어딘가에 배전기를 좀 그려 넣어야 되는데 요 위에 잠깐요. 대충 보면은 들어가고 여기에 배전기를 하나 집어넣죠. 여기에 CAS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한쪽에는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포토 다이오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슬립판이 돌아가면서 슬립판에서 구멍 뚫린 부분이죠. 슬립판에서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에 빛이 통과하면은 그 디지털 신호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CAS. 보면은 요거는 CPS로 가죠. 이렇게 놓죠. 자, 또 옵티컬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네, 하나 더 있죠.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요거 물음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왜냐면은 한번 찾아보면서 해서 아 이거였지라고 하면은 나중에 기억이 좀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위에 캠축 위에 캠축. 위에 캠축. 이행적일 때 사행적일 때 되잖아.
캠축 있죠. 캠축이 하는 역할은요. 밸브를 밸브를 열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캠축 거의 끝 부분에는요 배전기 기어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배전기 타입이 들어가는 것들은 물려 있고요. 근데 배전기 타입이 대부분 이제 없죠. 다 센서로 해서 센서로 받아서 ECU에서 알아서들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캠축 앞쪽에 뭐가 붙어 있죠? 타이밍 벨트. 여기는 스프로켓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스프로켓이죠. 스트로크에서는 타이밍 벨트. 그렇죠. 요거 그죠? 네? 그 이제 두 개가 DOHC. 그건 DOHC. DOHC. 두 개 DOHC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그릴까요? 이렇게 두 개의 캠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얘기했던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요게 타이밍 벨트 또는 타이밍 체인이라고 하죠. 네.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에서 타이밍 체인의 종류. 사일러스 그죠? 사일러스 체인. 그 사일러스 체인을 왜 쓰죠? 그거 소음 방지. 그죠? 소음 방지. 소음 방지 때문에 사일러스 체인을 넣는 거죠. 그러면 고무 타입과 체인 타입의 장단점. 고무는 일단 수명이 좀 짧고. 그죠? 수명이 짧죠. 그리고 체인은 어. 그리고 기름 윤활해줘야 돼. 윤활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소음도 심하지. 소음이요? 그죠? 소음이 심해서 사일런스 체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장력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겠죠. 어떤 애가 들어가죠? 텐션. 텐셔너가 들어가죠. 보통은 기계식 텐션에서 사람이 다 맞춰주는 게 있는가 반면에 체인으로 가면서 자동으로. 오토 텐셔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 텐셔너는 보통 이렇게 해서 옆에 가드 레일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오토 텐셔너가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검은색과 이렇게 한때기로 그렇죠. 오른쪽에 항상 탱탱하고 왼쪽에 항상. 해서 얘네들은 예, 방금 말씀하신 게 그죠.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거죠. 왜냐 체인이 딴 데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밸브 스템. 밸브 스템? 밸브 이제 스템. 밸브로 나가고. 밸브로 갈까요? 멀리 가. 밸브의 종류로 이제 가야죠. 그죠. 밸브. 밸브에서는 여러분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밸브 간극이 밸브 간극.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밸브 간극. 밸브 간극에 대해서 아는 거. 간극. 그 간극이 크면 네, 간극이 크면 그 밸브를 열어줘야 될 적당히 열어줘야 될 시기를 네, 제대로 못 열어. 네. 못 열어주는 거죠. 못 열리는 게 빨리 여나요? 늦게 여나요? 늦게 열. 늦게 오는 늦게 열리는 거죠. 늦게 열려서 네, 늦게 열리기 때문에 흡입이나 흡입, 흡입 네. 제때 그 100을 줘야 되는데 그치? 80인가 60밖에. 그쵸. 그렇지. 간극이 커지니까 내가 이걸 눌러야 될 시기에 못 누르고 훨씬 더 늦게 누르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눌러야 되는데 덜 누르는 거죠. 간극이 큰 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충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충진 효율이 떨어진다 이꼬르 출력 저하. 네. 그 이꼬르 연료 소비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요.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혹시 저거 종류. 이쪽에 SOHC, S- 아니 밸브의 종류. 아 밸브의 종류. 네. 다공형, 단곤형. 다공형, 단공형 그건 노즐 쪽인데. L형 L형이요. 그건 밸브 위치 형상인데. 저희 그 버섯 모양이랑. 아니 버섯 모양이 아니라요. 요 안에 뭘 하나 넣어 놓죠. 나트륨. 그쵸? 그쵸. 나트륨을 넣죠. 이건 나트륨을 배기 쪽에 넣죠. 승승 그렇죠. 그쵸? 나트륨을 넣어 놓습니다. 아, 공부 되게 많이 하셨네요. 짧은 기간인데. 와 나트륨 까먹었었네. 나트륨을 왜 넣죠? 그 안에서 이제 열을 받게 되면은 네. 이게 액화해가지고 네. 열을 그만큼 뺏어가기 때문에 그쵸? 배기 쪽에 만약에 단가가 만약에 너무 작게 잡아야 된다면 배기만 해주고 뭐 단가 뭐다 맞아요. 맞춰도 된다면 흡입배기 다 맞추고. 그래서 나트륨 밸브라는 걸 들어가고 요 안에 나트륨을 보통 한 60%를 채워 넣죠. 그래서 몇 도에 얘가 나트륨이 액체로 변하죠? About 120? 100도. About 100도. 우리랑 똑같네요. 네. 아니 물보단 좀 낮아요. 90 몇 도, 97점인가 98점 몇 도예요. 그래서 요 나트륨 밸브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종류는 안 나와요. 뭐 버섯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런 건 잘 안 나와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거 혹시 밸브 쪽에 생각나시는 거? 곡률 감경. 곡률 반경, 그쵸? 곡률 반경. 값을 어느 정도 줘야
여기를 곡률 반경이라고도 하죠. 이 곡률 반경은 또 왜 있겠죠? 왜 있죠?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그렇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왜 곡률 반경과 저항이 연결이 됩니까? 습기가 들어오니까 네, 그 바람이 네, 너무 직각이면은 그렇죠. 밸브를 할 적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여기 맞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라서 이 반경을 넣어주는데 이 곡률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완만해지는 거죠. 저항이죠. 그러니까 수월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월이 아니라 저항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죠. 곡률 반경이라는 건 내가 가는 길에 옆으로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지 가는 길에 벽에 맞고 옆으로 빠지면은 나한테 충격이 오잖아요. 저 네. 실린더 헤드 블럭 쪽에 자꾸 이게 네. 연하고 하니까 네, 이 헤드의 그 뭐지 네. 바람이 가지지 않기 위해서 입구 쪽에 뭘 그 덧대지 않나요? 네, 덧대요. 철 같은 거. 여기다 덧대요. 뭐 특수 강 같은 걸 덧대는 걸로. 여기 덧대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시트? 요거 덧대는 거 기억 안 나잖아요. 네. 물음표 딱 해놓으면 돼요. 물음표 딱 해놓으면 돼요. 네, 물음표 딱 해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